안녕하세요. 미륵책방에 오신 애독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냈던 책이 내일을 바꾸는 인생 공부잖아요. 인생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차피 과거에 살았던 것도 인생이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인생이고 또 미래에 사는 것도 이어지는 것도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인생은 끝없이 이어지는 항해 같은데 인생은 항해일까 등산일까라는 주제로 요즘 베스트셀러 순위에도 오른 자기의 어떤 철학서라고 할 수 있나, 인문학 책이라고 할 수 있나, 자기계발서라고 할 수 있나, 예, 이런 복합 장르의 책이 있습니다. 모든 삶은 흐르는다라는 책인데요. 이 저자와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주옥 같은 비유, 10개가 좀 넘통, 좀 늘어날 것 같은데, 그걸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가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모든 삶은 흐른다. 저도 그러니까 제목이 일단은 책 베스트셀러를 만드는데 저자 이름이 중요하고, 저자가 만약에 좀 그렇게 유명한 저자가 아니다. 저자가 이제 뒷페이지에서 살펴보겠지만 저도 처음 들어보는 작가거든요. 저도 이제 한때 철학이나 논술을 가르쳤던 사람이라 프랑스 철학자들은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저자는 처음 들어봐요. 로랑스 드블레르라는 저자는. 그러니까 이 책은 그 이제 모든 삶은 흐른다라는 제목과 그리고 제목에 맞는 좋은 내용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삶은 흐른다 해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니체 같은 그런 아포리즘이 이제 쭉 펼쳐지는데, 그 아포리즘을 다 바다와 연결된, 그래서 바다를 산보다 더 좋아하시는 요산 요소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런 분들이 읽으면 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아요. 요 저자가 프랑스의 여류 철학자고 프랑스를 대표한다고 하는데 다른 책이 국내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로랑스 느빌레르라는. 그래서 프랑스를 모든, 그러니까 삶과 바다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성 철학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알려진 정보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먼저 책에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느낀 느낌이 이거예요. 삶은 바다와 비슷할까 산과 비슷할까. 요게 이제 최재천, 이 책이 유명해진 이유 중에서는 최재천 교수, 그리고 윤내연 서울대 의대 교수, 3프로TV에도 나왔었죠. 예, 꾸준히. 그리고 이혜인 수녀님, 이런 각계각층의 분야, 좀 이렇게 소위 말하면 셀레브리티가 그죠, 예, 좀 추천서를 많이 잘 써주셨어요. 그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재천 교수가 했던 말이 삶은 항해와 비슷하지 등산과 비슷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삶은 끝없이 바다와 비슷한지 산과 비슷하냐, 뭐 이런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저자는 바다랑 비슷하다고 보는 거고요. 산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 생각에는 서양 사람들 중에 상당수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꼭 인생은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취해야 될 대상이 있는 그런 목적 욕구, 야만캐라고 하죠. 혹은 욕만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산이처럼 빛이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그리고 인생이 마음이 평화하려면 바다를 생각하는 게, 바다에 파도가 있고 태풍이 있는데 무슨 근데 사실 바다는 산보다는 훨씬 더 고요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장에 보면 이런 멋진 제목 대사가 나와요. 바다는 인생이다. 그것도 무한으로 이어지는 인생. 그건 아니잖아요.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살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인생이 무한히 이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때가 있다면 바다에서 그쳐 떠 있을 때라는 생각. 바다가 정말 끝없이 이어지니까. 뭐 지구의 3분의 2 이상이 바다고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육지는 지면은. 예. 그런 걸 보면 바다에 있는 동안만큼, 저 태평양에서 있는 동안만큼은 진짜 내가 무한히 이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죽더라도 내 부모가 있고 내 부모 뒤에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고 내 다음에는 내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DNA라는 건. 그것이 인생이라는 점에서 바다와 태양에서는 아주 멋진, 그렇죠? 예. 이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어떤 철학에 대한 어떤 전제가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바다는 우리를 홀린다. 바다를 믿으면 안 된다. 밀물과 썰물이라는 걸. 그러니까 바다가 너무 이 얘기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바다는 매혹적이라는 겁니다. 바다는 우리를 홀리고 여러 면으로 홀립니다. 그래서 그 밀물과 썰물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바다를 너무 믿지 말라. 바다가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믿지 말라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예. 바다를 보며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라. 보자도로 곳은 여기 이 책의 한 파트인데, 인도로 가는 길 속에 있다고 하는데, 그쵸. 바다를 보면서 상상력을 키웠기 때문에 영국이 세계 최강 대국이 됐었고,
육지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했던 세계 최강 대국은 몽골이 맞는데요. 바다까지 쳐서 세계를 더 많이 지배했던 세계 최강의 어떤 지배자들은 대영제국이었죠. 바다를 보면서 상상력, 그래서 나침판 지도, 그쵸? 그리고 이 망원경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바다를 보면서, 그쵸? 그런 사람들이 영국인인가, 그리고 그 전엔 네덜란드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이게 철학책이면서도 서양의 역사가, 그쵸? 만약에 반영되면서 이 여자가 꿈꾸는, 이 교수가 생각하는 약간 동양적인 정서와도 맥락이 맞기 때문에 동서양과 시제는 현재와 과거를 막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난파, 신중함은 아무리 강조됐지만 바다에서 굉장히 난파를 만나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그렇죠? 아주 고요한 바다가 갑자기 파도로 바뀌니까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중함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이 저자의 어떤 주장이고요. 그리고 해적과 해적질에 관련된, 우리가 해적을 하면 어떤 해적하면 낭만적으로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부당함이 처벌받지 않고 되레 자신은 좋은 일을 했다고 믿는 약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세상은, 그쵸? 예, 정당하지 않은 세상이고, 그쵸?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고, 해적질이, 그치? 바닥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전국, 전 육지, 전 인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란, 이 세상에, 제 생각에는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진보적이지 않은 철학자는 없는 것 같거든요. 미셸 우얼백 정도의 철학가라고 보는 그 사람 소설가지만 그 정도만 빼놓고는 다 제 생각에 좌파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부분에서는 저자도 약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상어는 두 번 같은 바다를 헤엄치지 않는다. 상어는요, 정말 인간에게 줬을 때문이라든지 그 상어에 관련된 그 많은 영화들 때문에 진짜 불쌍한 동물이에요. 상어한테 1년에 물려주는 지분이 토탈 6명밖에 안 돼요. 모기에 100만 분의 1쯤 되나요? 네. 근데도 상어를 그렇게 무시하고 상어가, 그죠? 예. 그래서 상어는 두 번 같은 방아를 헤엄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도전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몇 가지를 묶었습니다. 모든 섬은 이정표와 같다. 그쵸? 예. 섬을 통해서 다음 섬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섬을, 그쵸? 이정표와 같은, 그쵸? 예. 삶의 이정표를 생각하는 얘기죠. 선원들은 기본적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항해. 그쵸? 예. 바다를 항해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살면은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수영은 나르시시즘을 털어내는 연습이다. 헤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재밌네요. 그쵸? 예. 인생의 나르시즘을 털어내려면요, 수영을 해라. 왜 그럴까요? 뭐 달리기도 있을 수 있고 등산도 있을 수 있는데, 달리기나 등산을 하면 내가 자연을 정복했다, 내가 러너스 하이를 맛보고 있다 라고 하면서 나르시즘에 빠질 수 있는데, 수영은 그것을 털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 얘기라 이 사람의 비유가, 이 작가의 비유가 뭐 100% 공감이 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짠맛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다면 익숙한 것도 새롭게 보인다. 바다 소금이라는 부분. 바다에는 물을 마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바닷물과 욕망과도 같다고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바다의 소금은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인생에선 짠맛을 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너무 단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요. 현대 문명이 너무 단 것만 추구하는 문명이잖아요. 그러면 익숙한 것도 새롭게 보이는 창의성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등대는 호기심의 대상도 아니고 사라져가는 옛 유물도 아니다. 우리 등대는 파루로, 저희 마눌님이 되게 좋아하는 저 표현인데요. 등대는 호기심의 대상도 아니고 사라져가는 옛 유물도 아니다. 그래서 너무 등대를 그렇게 뭐랄까, 이제 등대는 그냥 그야말로 수많은 그 배들을 지켜주는, 그렇죠? 예, 그런 어떤 본연의 의무, 본연의 역할로 이해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삶과 연상지어서 바다와 연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죠? 다 소위 말하면 이 작가의 이제 잠언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진정으로 축제를 즐기려면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바닷가에 가서는 축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의무감에서 벗어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에서는 그래요. 즐기려면 의무감에서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의무감에서 시작하면 절대 즐길 수 없습니다. 취미가 이되면 행복해지는 게 불행해지는 이유는요, 그쵸? 그게 의미감이 되버려요. 재미가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이 강하든 여리든 우리는 슬픔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방파제를 세울 수 있다. 방파제라는 건, 그쵸? 필요한 거죠. 우리 마음의 방파제를 만들면요, 그쵸?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기쁨이 주는 푸른색 안에도 고통이 주는 어둠이 있을 수 있다. 푸른색, 바다는, 그쵸? 하늘이랑 바다는 푸른색이잖아요. 하늘의 색이랑 바다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그런 거울 같은 건데, 그 푸른 속에서 기쁨인데, 항상 푸른 속. 미국은요, 주식을 할 때도, 우리나라는, 그쵸? 그,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의, 혼마 문해이사 영향의 캔들 차트를 받아가지고, 그쵸? 빨간색이 주가가 오를 때인데, 미국은 반대로 빨간색이 어둡고,
그쵸? 예, 녹색, 푸른색이, 그쵸? 예, 좀, 주식이 오르는 그런 기쁨을 주는 색이에요. 기쁨이.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커다란 닻으로 반복되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끝내야 한다. 닻. 그쵸. 반복되는 인생의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뭐 타성이라고 할 수 있게요. 습관일 수도 있는데 내 인생에 그쵸 항해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커다란 닻으로 그쵸 그것과 그쵸 그 맞서 싸운다는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받아 맺고 싶은 관계는 자유로움이다. 선언. 그쵸? 예.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은 그쵸? 항해를 하는 선언이라면요. 삶에서 이 바다가 되겠죠. 그 관계는 인간의 삶에서 맺고는 자유로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가치는 자유로움이고 그 다음이 평등이든지 뭐든 하겠죠. 나는 실패보다 더 강한 존재다. 이게 빙하에 쓰인 말이에요. 그죠? 예. 빙하는 어떻게 보면 어떤 그죠? 빙하가 녹는다는 그것처럼 인생 어떤 지구의 어떤 자정, 그죠? 기후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실패라는 그죠? 나의 그죠? 예, 존재성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이 로랑스 드빌리에의 예, 어떤 독특한 철학인 것 같아요. 요청사항은 분명히 요청하는 배워라. 깃발. 그렇죠. 분명하게 요청하라. 깃발, 저 바다에는 깃발이 있잖아요. 그건 나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요청할 때 요청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비딕과 세이렌이라는 문학 작품이 마지막을 장식하는데요. 모비딕은 선장에게 살아가는 의미였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더 글로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더 글로리에서 박연진은 어떤 의미에서 사실 그 네가 나를 고마워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 그쵸, 그 이제 송혜교, 문동은이 살아가는 의미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이렌과 꾸준하게도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점에서 세이렌은 바다의 유혹인 그쵸? 예, 그런 이제 뭐 인어공주의 어원이 그쵸? 근원이 되게 됐던 세이렌에 대해서는요 꾸준하고도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게 이 로랑스 약간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인문학 책에서는요 예, 바다를 통해서 인생을 보여주다 보니까 인생의 양지음지 인생의 긍정적인 모습 부정적인 모습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인생의 교훈을 바다를 통해 들려주는 책이고요. 힐링이 된다, 위로가 된다. 좋아요. 미래를 위해서 정말 좋은 미래를 위해서는요. 현재가 힐링이 돼야 되고 나는 전제가 이제 현재가 우울하면 좋은 미래가 올 수가 없잖아요. 바다를 안다는 것, 그것은 인생을 안다는 것이다. 이건 맞는 얘기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경철 교수가 썼던 책들, 바다를 지배해서 세상을 뭐 이런 것들이 이 책이랑도 연결이 되는 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생을 안다는 건 세상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짧은 문장 그러나 깊은 응?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큰 파도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책입니다. 5.0 만점에 저는 4.5점을 줬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댓글도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